세종 FM 98.9 메가헤르츠 보이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세종음원 브런치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죠? 오늘 아침은 마치 잔잔한 강물이 흘러와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선선해졌어요. 자, 새로운 하루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세종의 도로와 교통 역시 그 강물처럼 쉼없이 흐르며 우리 삶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종의 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발걸음을 위해 힘쓰고 계신 세종 도로교통공사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물처럼 맑고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로 흘러가는 세종의 교통 비전을 오늘 우리 함께 들어보실까요? 자, 잠시 후에 오프닝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을 들으면서 세종문 브런치 잠시 후에 창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듣고 왔습니다. 좀 전에 소개드렸던 우리 세종 도시교통공사 도승구 사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들도 영광입니다.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예, 우선 먼저 이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좀 인사 좀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세종 도시교통공사 사장 도순구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업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안 예. 그렇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네. 가을이 왔음을 바로 느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일염낙지 천하추라고 오. 낙엽이 하나 떨어진 것을 보고 네. 이 가을이 왔음을 안다는 것인데 네. 제가 이 스튜디오를 딱 들어와서 네. 우리 박기숙 국장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네. 얼마나 목소리가 청아하신지 진짜요? 예, 그래서 제가 가을 하늘처럼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주 비유법이 그냥 갑자기 교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낭만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살 것 같아요, 정말.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기관과 역할에 대한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사장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에게 지금 짧게 인사를 하셨지만 현재 맡고 계시는 업무와 그리고 세종도시공사의 앞으로의 비전을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그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두 네. 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미션. 예. 네. 첫째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네네.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역 개발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사의 비전은 명품 도시, 스마트 교통으로 미래 전략 수도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공사는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BRT 네네. 그리고 지역 간을 연결해주는 시내버스, 그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여기에 또 겸해서 그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그 이동권을 이렇게 확보해드리는 네. 그러한 효도버스라고 합니다. 효도버스요? 예, 그게 두루타라고 하는 건데요. 두루타. 두루타를 운영하고 있고, 네, 그게 그다음에 효도버스.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네. 공공 자전거. 그래서 어울링이라고 하죠. 어울링. 예, 어울링을 한 3,500여 대 가까이 그렇게 많아요? 예,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통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네. 정류장이라든지 네네. CNG 충전소라든지 터미널 이러한 그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5천여 개 됩니다. 예, 그것을 저희들이 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네. 이 지금 그 83만 평에 달하는 연서면 일원에 지금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국가산업단지 네. 그리고 지금 장군면에 있는 공공시설 복합단지 개발 사업 등을 추진 네.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교통공사의 기관에서 하는 역할을 이렇게 잠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뭐 시민들 뭐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통과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밀접한 필수죠. 예, 필수인 그런 거를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잠시 역할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교통공사 업무나 어떤 정책에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공사에 우리 취임하신 지가 한 2년 되셨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취임 후에 어떤 우리 교통공사와 세종시의 변화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봐도 그런데 네.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 공사에 두 가지 미션이 있는데 네네. 그중 중요한 하나가 이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여기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네.
우리 공사의 자본금이 334억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것도 대부분이 버스라든가 이런 그 현물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가용 재원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 자본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제가 그 근무하는 중에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자본금이 확충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제가 그 의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이 자본금이 약 2,052억까지 늘어나서 한 6배 정도 어우. 이 정도로 그 확충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본금을 그 기본으로 해서 네. 그걸로 이 공사체를 좀 더 발행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그 공사체 이 발행 신청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한 1,700억 원 정도 이 정도 지금 그 발행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요. 이 다음은 이제 교통 분야 쪽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루타, 이 효도버스라고 하는 네네. 것이 이것이 전에는 예. 제가 와 보니까 1시간 전 예약제로 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네. 어디를 좀 가고 싶다, 병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두루타를 콜을 하게 되면 네. 1시간 이후에 1시간 반 정도 지나야 이제 이게 오잖아요. 아픈 환자인데. 네네. 그러면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즉시 콜로 바로 콜을 하시면은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시스템이 가능했나 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어르신들이 또 있으신 거예요. 뭐냐면 콜을 할 때 앱을 통해서 하시는 그렇지.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이 디지털 예. 기능이 다 좀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직원들을 각 마을 그 회관이라든지 네네. 이런 곳에 다 내보내서 앱을 깔아드리고 설명회를 해드렸어요. 그게 한 74개 마을 정도가 됩니다. 예. 상당히 많은 마을을 다니셨네요.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좀 해보니까 작년도에 이 상반기 네. 그 이용객이 예. 한 2만 4천 명 있었는데 올해는 네네. 이것이 한 4만 9천 명 정도로 한 2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효과성이 좋다는 예, 예. 거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앱 사용률도 네. 앱 사용률도 지금 처음에는 한 10%대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네. 지금은 그것이 한 35% 가까이 오. 그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하고에는 완전히 막 발전된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소외된 지역도 있을 아까 74개의 마을이 이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소외된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런 지역이 또 있었죠. 예. 말하자면은 이제 연서면에 있는 영명보육원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예. 거기에서 이렇게 참 만남의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류장을 우리는 이렇게 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만남의 장소.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편을 호소를 하셔서 거기에 저희들이 그 만남의 장소를 네. 추가로 했고 그다음에 이 군부대도 있잖아요. 전해면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근데 그 군부대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반드시 이용할 수가 있어야지. 있는데 예. 그 만남의 장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추가를 해드렸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네. 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렇지. 어르신들 예. 이분들에 대한 이동권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좀 그랬군요.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명보육원이나 아니면 그 부대나 그 밖에 산속에 있는 종교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역시 만남의 장소가 들어가 주나요? 그러면 그런 예. 이 아까의 종교 시설이 산에 있다. 교회도 산 좀 멀리 있다. 그러면은 그런 데서도 산은 예. 타야 될 거 아니야. 저희들이 그죠? 점진적으로 그걸 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오시기 전에 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예전에 굴절 버스라든가 2층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고 호기심도 있고 마치 우리 세종시에 살아가는 사람이 차만 봐도 저런 차만 봐도 왠지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다. 지금도 운영합니까? 라고 네, 예. 물어볼 정도로 이 교통차에 관련된 것이 세종시가 상당히 멋있게 발달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회 약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도 세세하게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뭐 기후 온난화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그렇죠. 난리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친환경 차량이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차량이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네. 제가 처음에 와 보니까 23년도에 친환경 차량 비율이 한 6% 정도대였었어요. 아, 예. 그런데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 버스라든가 아니면 수소 버스 같은 수소버스.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 버스를 작년에 20대를 저희들이 도입을 했고 아, 네. 올해 다시 또 그 이 23대를 도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 버스 2대를 추가로 도입을 해서 네. 전체 저희들이 한 68대 정도가 지금 친환경 차량을 확보를 했는데 네. 이것을 비율로 따져보면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6%대였던 친환경 차량 비율이 네. 30%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네. 그러니까 저희 기억에도 저희가 이제 세종에 사는 지가 10년이 넘으니까 처음에는 아우성들이었어요. 교통이 너무 네. 불편해서. 근데 언제부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시스템도 그렇지만은 세세하게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고 있구나. 그거를 저희도 느끼고는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비해서.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를 오늘에서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우리 세종 도시교통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 추진하고 계시겠지만은 또 새롭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추진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어떤 것들이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그런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공공기관은 공기업에서 이 네. 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유일합니다. 그러세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참 재미가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시민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그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 조치원이 인구가 한 4만 명 이상을 사시는 그런 읍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왜 없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2020년까지는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수요가 급감을 하니까 그것이 없어졌다는 없어졌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좀 19도 다 없어졌고 하니 이걸 재개할 수 없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런데 이 운수 회사를 관리하는 데가 충청남도예요. 예.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 제가 거기서 또 계셨으니까. 공직이 좀 있었잖아요. 노하우가 그래서, 있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 교통 당국하고 제가 협의를 좀 해서 와. 이걸 좀 재개를 좀 해달라라고 네.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나, 지난 예. 5월 15일부터 어쩐지. 조치원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하루에 4번 왕복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제가 다녀보니까요. 언젠가 여성들이 되게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겼대. 그게 이때 어디 막 이렇게 했던 거를 예. 저희가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모르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외국을 간다거나 인천공항을 갈 때는 반드시 세종에도 있다라는 네. 거를 예, 오늘 그렇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게 북부권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 신도시에도 있나요? 아니면 북부권에만 있나요? 출발하는 차가. 차가 또 이쪽 행복도시에서도 출발을 하죠. 또 있죠. 네, 그래야 되겠죠. 다만 이 지금 조치원으로 경유해서 가는 이 공항버스는 신탄진에서 출발을 합니다. 신탄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조치원을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데 네.
이 재미있는 것은 신탄진보다 우리 조치원에서 타시는 분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뭐 전년보다도 훨씬 많아졌다라는 거.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사장님 잘해 주신 것 같으네요. 너무 반갑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고속열차나 BRT, 뭐 환승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 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그 고속열차 SRT사하고 네.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작년 8월에. 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이 SRT와 우리 그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버스가 네.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자는 그런 거였었고, 또 SRT의 이 승차권 예매를 할 때에 그 플랫폼에 우리 공사가 운행하는 버스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하는, 네. 그렇게 해서 시민들께서 쉽게 좀 정보를 네. 입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뭐 모바일이나 운행 시간 조정 뭐 이런 것들이 환승 안내 뭐 이런 거 네, 다, 환승을 도와드리는 예, 거죠. 체감형을 버스로 이제 개선을 했다. 이제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제 이런 뜻이네요. 네. 네. 세종 스마트 산업단지 보상도 본격화를 하신 것 같은데.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상을 위한 준비 마무리 단계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제 바로 이 보상금 통지가 나가게 되면, 네. 그게 언제쯤 그러면 될까요? 그게 이제 그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 감정 평가를 이제 이 감정 평가사들이 하잖아요. 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검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감정 평가를 할 때 누락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검증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것이 만약에 잘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 예.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만, 모셔서 예, 이 세종 네. 스마트 국가산단은 굉장히 그 매머드한 사업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 세종 발전에 네.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네, 보고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사에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정책을 이제 중점으로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중점적인 친환경의 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앞서 말씀 올렸던 것처럼 네. 이제 친환경 버스 그 지금 현재 이 차량 비율이 한 30%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네. 다음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공공 자전거 어울링의 어울링, 예. 그 확산입니다. 네. 이 어울링이라고 하는 그 자전거는 우선 우리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자전거를 타지 아니하고 이동할 때 네. 승용차를 탄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 승용차 하나의 무게가 네. 그랜저 같은 경우에 한 1.7톤 정도 됩니다. 한 2톤 가까이 돼요. 톤? 이게 이 톤으로 봤을 때. 그렇게. 네. 그런데 지금 이 자전거는요. 네. 자전거 한 대당 무게가 20kg가 안 됩니다. 음. 그러면 거의 저 차량의 무게가 네. 자전거 무게의 한 100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타고서 똑같은 거리를 이동을 할 때에 네. 결국은 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2톤짜리 쇠뭉치를 네. 60kg짜리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시니까 정말 마음이 무겁네요. 예, 그래서 이 자전거의 그 수송 분담률을 올려주는 것은 네. 정말로 친환경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겠네요.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된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자전거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그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노력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자전거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500여 대 가까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이 꼬마 어울링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꼬마 어울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신체가 저도 신체가 작은 편입니다만은 네. 좀 여성분들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은 우리가 타기 좋겠어요. 좀 그 어. 자전거가 이게 그 바퀴가 크고 예. 안장이 높으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요것을 조금 줄여서 네. 그런 예를 들어 바퀴 크기가 네.
일반적인 어울링은 26인치인데 직경이 네. 여기는 이건 20인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좀 타기 시기가 좀 편리하죠. 네. 요것을 우리가 추가로 도입을 해서 한 11월 경에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꼬마 자전거 그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맞추는 건가요? 그런 것이 기존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예.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세세하게 소소한 것까지도 관찰하고 시민들의 편리를 봐주는 그런 마음이 네. 엿보여서 되게 듬직하고 좋네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되는데 어울링 이제 그를 대여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울링 대여소가 한 전체 우리 세종에 한 712개소가 있는데 그걸 이제 반납을 할 때 네. 앱을 통해서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게 왜 오류가 많이 나느냐면은 이 GPS를 통해서 하는데 이 GPS에 예. 오차 범위가 한 20m 정도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납할 때 반납이 잘 안 되니까 좀 짜증스러워 하시는 시민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712개소에다가 네네. 비콘이라고 하는 수신 보안 장치를 다 달아놨어요. 그래놓고 비콘. 보니까 처음에 반납 오류율이 25.4% 정도 됐었는데 네네. 이거를 설치해 놓고 나니까 예. 그게 4%대로 팍 줄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시민들의 좀 이 편익을 좀 도모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전거가 다 모든 게 비콘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네. 자전거 대여소마다. 대여소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때그때 빨리 캐치해서 불편하고 오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또 시정을 해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정말 빠르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루타 차량 개선으로 이제 온실가스도 이제 저감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네. 저희들이 참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그렇겠어요. 것인데 네. 두루타 차량을 이제 그 콜을 하시면은 네. 콜을 이 승무사원이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그 수신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만 수신을 받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차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예.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음. 그래서 시스템을 좀 개선하자. 그래서 차량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그 수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네. 좀 개선을 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예. 연간 연료비를 음. 한 3천만 원을 줄일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네. 매연 배출도 감소가 감소시켜서 될 테고. 우리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 공회전 소음과 매연 감소로 주민들의 생활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작은 것까지 또 환경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신경을 써가면서 이거를 하고 계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왠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든든함을 갖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이야기를 듣고 귀를 쫑깃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다 이렇게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두승구 사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가끔은 노래를 한 번쯤은 부르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신청곡을 부탁을 드렸는데 네. 올해 신청곡을 뭐 하시긴 했는데 어떤 거죠 노래가? 제가 그 예. 신청곡을 조영남과 그 패티김 패티김의 노래네요. 선생님께서 부르셨던 네.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그 사랑.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좋을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고 네, 말씀 네. 나누겠습니다. 네. 네, 조영남과 패티킴이 부르는 우리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빗속을 걷고 싶다면 당신은 소나기 되었고 당신이 눈길을
보고 싶다면 나는 눈보라 되었네. 내가 해변을 걷고 싶다면 당신은 수평선 되었고 당신이 별들을 보고 싶다면 나는 밤하늘 되었네. 지금 우리 가진 것도 없는 연인 지금 우리 아무것도 없는 연인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겐 사랑이 있어. 소나기 같은 사랑 눈보라 같은 사랑. 내가 해변을 걷고 싶다면 당신은 수평선 되었고 당신이 별들을 보고 싶다면 나는 밤하늘 되었네. 지금 우리 가진 것도 없는 연인 지금 우리 아무것도 없는 연인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겐 사랑이 있어. 수평선 같은 사랑 밤하늘 같은 사랑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겐 사랑이 있어. 소나기 같은 사랑 눈보라 같은 사랑 우리 네. 아, 가을 초입에 들으니까 우리 사랑 노래가 가슴에 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한 패티김 소리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오래 기억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그러면 시민 참여와 이제 소통에 관련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도시교통공사에 그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성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그런 그 정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첫째가 그 승하차 도우미 활동인데요. 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네. 시골에 계신 그 어르신들께서는 대부분 다 이 관절이라든가 이런 좀 불편함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 장날 네. 전통 장날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은 네네. 버스에서 내리시는데도 불편하시고 네. 또 물건을 사시면은 그걸 또 버스에다 다시 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굉장히 그 보행을 하시는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그 시간에 좀 나가서 전통장에 가서 그분들의 그
그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서 옮겨드리고 직원들이 합니까? 네, 직원들이 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했는데 아마 이것이 굉장히 또 이 국민권익위원회나 네. 이런 그 기관에서 볼 때는 네. 이게 참 독특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셨는가 봐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 이 정기 홍보지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한번 소개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주치원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예. 그래서 웬 건장한 청년이 막 해주는데 저분은 뭐지? 손님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직원들이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월 8일 날이 이 자전거 타는 날이거든요. 네네. 우리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저희들 아마 우리 박지수 국장님께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네네. 아파트 단지에 가 보면 예. 이 자전거 보관소에 네. 그 자전거가 방치된 그렇죠. 고장나서 방치된 그런 자전거들도 많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전거 안전 교육을 겸해서 네. 현지에 나가서 우리 정비팀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께서 같이 나가셔가지고 이 자전거에 이 브레이크가 특히 이제 이 브레이크가 이게 유격이 심하면은 그 스탑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 거를 유격을 조정해 준다든가 네. 아니면 타이어 공기압을 좀 저희들이 적정 네. 공기압으로다가 이렇게 보완해 주는 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경정비를 활동까지 겸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그렇군요. 있는데 이것이 네. 의외로 이 예.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언제 한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보기가 안 좋았고 네. 그다음에 뭐 특별히 고장 난 건 아닌데 공기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사실은 저부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이 네. 정말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감사함이 새삼 나네요. 그렇게까지 하셨고 매월 4번째 금요일이 그러면은 우리가 세종사랑에서 대중교통의 날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중교통의 날에는 우리가 승용차를 타는 것을 좀 자제하고 그래서 이제 이 버스를 좀 이용을 좀 많이 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네. 또 하나 여기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나 시책 중에 하나가 네. 교통사관학교 제도입니다. 예, 교통사관학교 제도는 이제 그 대형 면허를 가지고는 있는데 예. 경력이 없어서 버스 회사나 이런 데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용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네. 1년 이상의 그런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교통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면 네. 거기에 그것을 한 3주 정도 해요. 네. 그 3주 동안 교육을 받아서 수료를 하시면은 예. 그 1년의 경력이 없어도 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네네.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소통하면서 네. 이렇게 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민 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준비되어 있는 어떤 정책이나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도 같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23년부터 네. 시민 경영 참여단을 운영 중에 있고요. 네. 이 시민들께서 직접 저희 어떻게 보면 정책이나 네. 아이디어에 를 제공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작년에 13분이 네.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 연령대가 아주 다양합니다. 22세부터 78세까지 이렇게 되어 네.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각각 생각하시는 관점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좀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요. 네. 올해에도 뭐 저출산 문제 지금 네, 굉장히 네.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지금 좀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블로그 기자단이나 뭐 이런 것도 네, 지금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블로그 기자단도 지금 저희들이 5분을 네. 좀 위촉을 해서 아, 그분들이 이제 시민의 눈높이에서 네. 우선 정책을 좀 제안을 하거나 전달하는 그런 좋네요.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진짜 철저하게 세세하게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마음이 놓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면은 네. 저희들이 그 우리 공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시민들께 좀 알리고 싶은데 네. 매체가 없더라고요. 매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체 그 도화담이라고 하는 도화담. 복숭아 아, 도자입니다. 네.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그 이야기를 나눈다는 그런 뜻에서 도화담이라고 하는 우리 오. 공사 자체의 예. 소식지를 이 소식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걸 통해서 저희 공사가 네. 하고 있는 일들을 홍보를 해서 네네. 시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이제 급하게 저희가 어떤 우리 사장님의 어떤 간단하게 개인 경험이나 철학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다. 참 보람됐다.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두 가지만 말씀을 아, 드리겠습니다. 네네. 하나는 우리가 611번 노선을 신설을 했어요. 네네. 이걸 신설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대학교가 한국영상대학교가 조금 장군면. 지역이 좀 이렇게 외진 지역 쪽으로 이렇게 한참 들어가서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있는 학생들이 네. 이 나성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알바를 해가지고 이 좀 돈을 벌었는데 네네. 택시를 타고 오다 보면 결국은 이 택시비로 다 그것을 다시 소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네.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또 나성동의 입장에서도 상인들이 대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네. 좀 이렇게 젊음을 발산하면서 좀 좀 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좀 네. 이 젊음을 발산해 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착안을 해가지고 예. 611번을 예. 노선을 신설을 했는데 아, 그렇군요. 의외로 그 승객이 많아요. 많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지금 그 나성동 주민들께서도 좋아하시고 네. 그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저희들이 네. 그런 보람을 한번 느꼈고요. 아우, 네, 그랬군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심폐소생술 맞아요. 교육을 그거 이걸 시킵니다. 요즘 방송에도 많이 네. 나던데. 교통사관학교 그 과정성에서도 있어요. 그 정규 과목으로 저희들이 넣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재작년 8월달에 네. 저희들이 사원 중에 한 분이 김용우 사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BRT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운전하시는 도중에 쓰러진 예. 분을 발견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분의 목숨을 구했던 적도 어우,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런 사례도 참 들었습니다. 방송에도 소개가 됐었는데 맞습니다. 방송에 그런 들었어요. 것들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심폐소술에 관련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네. 한 사람의 생명을 또 구할 수가 있었다. 예. 그래서 보람이 된다. 이제 이런 거고요. 평소에 우리 사장님 철학이 깊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의 공직 생활을 평생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제 근무하시면서 나름대로 또 철학이 뭔가 의지가 깊을 것 같은데 있다면 뭐가 될까요? 저는 이제 제가 저희 공사의 직원 수가 한 7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화합이 제일 문제고 네. 거기에서 내부 갈등이 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취임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역지사지입니다. 네.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당한 것을 상대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금주는 예. 치사 지본이고 인화는 보사 지본이다. 네. 그러니까 회사를 보호하는 근본이 된다라고 아. 하는 이런 것을 제가 좀 직원들한테 네. 이 강조를 하면서 아, 그러시군요. 좀 화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우, 네. 저희들도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문제가 뭐냐면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철학 관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되냐면 대부분이 불평 불만이 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변 네. 지인분들이 네. 버스 배차 빨리 해달라 뭐 앞전에서 살짝 말씀하셨지만 차량 좀 좋은 걸로 해라 막 이런 말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너무 훌륭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나요? 아, 그럼요. 그런 요구를 저도 그 사적 모임에 가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저희 공사가 네, 간단하게요. 예. 이제 좀 한 출범한 지가 한 8년 됐잖아요. 네. 근데 버스가 예. 내구 연한이 9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범했으니까 버스가 노후된 버스들이 제법 많이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즉시 한 번에는 못 합니다만은 네. 점진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제가 대폐차라고 하는데 대폐차를 하고 있다는 하고 말씀을 있군요.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 민원이야 뭐 굉장한 다양하게도 많을 테지만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준다라는 거를 이번에 알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직원들이 아까 600여 명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젊은 우리 MZ 세대의 직원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하실까요? 그 MZ 세대하고의 소통이 참 좀 막막하죠? 어렵고요. 이제 그런 세대의 생각하는 예. 관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있는데 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제 철학인데 네네. 월남 이상재 선생께서 네.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노인이 청년이 되어야지 네. 청년이 노인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이 결국은 청년이 돼야 된다. 우리 그 기성세대들이 네. MZ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가면서 화합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CEO 아닙니까? 그렇죠. CEO가 젊은 직원들과 얘기할 때 이기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끄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우,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이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어우. 조직을 좀 이끌고 있다는 말씀을 아, 드리겠습니다. 네. 이끄는 말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막 가니까 저도 조급한데요. 공직자로서 40년 가까이 했잖아요. 예, 예. 그 도시계획이나 건설 행정을 맡아 오셨었어요. 내가 보니까. 네. 예, 충남개발공사에서도 관리사로 근무하셨고 상당히 쌓은 경험이 많으신데 네. 세종교통개발정책에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네. 어떻게 녹여나가실까 이것도 궁금한데 예. 짧게 말씀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미션 중에 하나가 도시 개발이잖아요. 네. 이 개발 사업의 그 성패는 속자 생존에 있다고 봅니다. 속자 그러니까 생존. 빨리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금융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 네. 그런 쪽에서 저는 주안점을 주어서 앞으로 체계적인 공정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버스 운행 관계는 이것은 과학적인 안전 운행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네. 들면은 DTG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운행 기록 장치. 네. 그런 것을 좀 분석을 해서 네. 뭐 급가속, 급제동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것이고요. 네. 반복적인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반복적인 교육. 친절 교육이죠. 그것을 네. 좀 저는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네. 이렇게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아유, 정말 뭐 교통개발 통합관리에 관련된 것도 있고 주택사업 추진에 대한 토대 마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앞전에서 살짝 이렇게 비쳤기 때문에 대충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우리 세종시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또 산책 코스가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예. 저는 네. 이 베어트리 파크 있죠. 베어트리 파크. 예. 네. 참 가보면은 정말로 그 이 환경과 이 네. 경관이 너무 좋고 색다른 네. 어떤 그런 거기 곳이죠. 가면은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맞아요. 있잖아요. 그게 정말 네. 저기라면서요. 실물입니다. 실물이라면서요. 실제입니다. 네. 그리고 진품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 비암사가 비암사. 굉장히 역사가. 고찰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를 가보면 굉장히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두 군데를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분께서 많이 찾아와 아유.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상 이렇게까지만 하는데요. 그 좋은 곳들을 우리 뭐 10대 경관도 있고 엄청 많은데 두 곳을 소개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세종도시교통공사 도승구 사장님과 함께 세종의 길과 교통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강물처럼 쉼없이 흐르는 도로 위에서 우리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민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어주는 교통 이야기 속에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세종 시민의 하루하루가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늘 곁에서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하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세종도시교통공사 도승구 사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사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클로즈업 노래 박강수의 다시 힘을 내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관문 브런치의 박기숙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등을 미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에 힘겹다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등을 미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에 힘겹다 삶에 지치면 길을 잃고 지치면 친구가 되어줄 그댈 만나 기대어 가라 가보자 올라가보자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등을 미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에 힘겹다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등을 미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에 힘겹다 손을 내밀면 나의 손을 잡으면 아픔은 사라져 누구든지 사랑해 가라 가보자 올라가보자 다시 힘